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요즘에는 노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젊은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강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젊어서부터 철저한 자기 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노년기에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은 체력 보강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원리를 통해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노인은 보약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노인 보약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노인들은 기력이나 진액이나 혈기가 점점 쇠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고목나무가 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혈기를 돋구거나 진액을 보충하거나 기력을 돋궈 주어서 노쇠 현상을 지연시키고 불편하들은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하기도 하는 한약이 바로 노인의 보약인 것입니다. 사실 최고의 보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드는 노인들은 건강하고 잘 아프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 음식이 보약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저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는 어르신들은 보면 비교적 건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하루는 단골로 다니시는 어르신께서 자신은 기운이 없으면 보약을 먹기도 하지만 음식으로 소의 양을 드시면 기운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소의 위를 얘기합니다. 한의사에도 대병의 체력을 증강시켜서 병을 이겨 나가게 하려면 소의 위를 푹 삶아서 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보약이 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번은 85세 된 아주 노인이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신을 떨어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에 가셔서 좋은 고기가 있으면 빨리 구워서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서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맛있게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내가 고기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드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운이 떨어졌던 이런 것이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별짓을 다 해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몸을 떨고 이랬던 분인데 이 고기를 드신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떠는 현상이 많이 줄어졌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소고기가 음식이 바로 보약이 된 것이죠. 이 소고기라는 것은 양기를 돋구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돋궈지니까 바로 떠는 현상이 좋아졌던 그런 것이죠. 바로 음식이 보약이 된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 몸에 좋다고 다 보약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을 들었을 때 그게 진정한 보약이 되고 몸에 좋다고 늘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어르신들의 보약이 젊은 분들의 보약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보약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보약은 조금 다릅니다. 보약을 쓸 때도 생긴 모습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체질, 맥, 호소하는 불편함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이라는 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나이에 맞는 보약을 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 쓰는 보약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써야 되는 보약은 다른 것입니다. 보약을 그 젊은 사람들한테 쓰는 보약을 어르신들에게 쓰면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또 보약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인삼이라든지 녹용만을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보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체질과 맥, 나이에 따른 그게 맞는 약이 바로 보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이 든 분들이 병에 드셨을 때 네.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 참 궁금해요. 네, 노인들은 진액이나 기혈, 장부 등이 모두 허약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인체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보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병들이 신비스럽게 치료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 번은 썩는 듯한 냉이 심하다고 어르신이 내원했습니다. 저런. 그런데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썼더니 이런 현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인과 치료 대신에 보약을 투여해서 인체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병이 치료된 경우입니다. 이 냉대야가 심하신 분이셨는데 보약을 투여해서 좋아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자궁에서 썩는 듯한 냉대야가 심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궁에 몹쓸병이 썩어 들어가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따님이 보약이라도 마지막으로 지어드리겠다고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인 익수고를 제가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냉이 흘러서 심할 경우에는 두터운 치마를 다 버릴 정도로 흠뻑 적셔서 창피해서 어딜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꼼짝 한 자리 일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차츰차츰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자궁에서 썩는 듯한 물이 나던 것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이것은 바로 한의학의 위력이고 신비함입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약을 통해서 냉대하를 치료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애들 이런 경우도 냉대하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대하 그러면 대개 균핵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혼하지도 않은 어린애들한테 냉대하가 나와요. 이것도 기운을 돋궈주는 한약을 투여하면 신기하게 치료가 됩니다. 어린애들 경우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치예요. 힘이 있어서 진액을 인체에 필요한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인체의 필수 호르몬이
그대로 흘러나왔던 것이죠. 보약을 써서 인체가 회복되니 진액이 제대로 돌아가는 힘이 생겨서 자궁으로 나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